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매우 의미 있는 그 날입니다. 과연 하노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 현지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이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치부 최한영 기자입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세기의談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지금 프레스센터에서는 어떻게 좀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 건지,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지,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두 정상이 지금 1박 2일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행보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온 3천여 명의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국제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양 정상의 숙소로 쓰이고 있는 호텔이나 회담장 등의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곳 국제미디어센터에 베트남 외교부 차관이 갑자기 방문을 하자 각국 기자 40명 정도가 둘러싸고 각종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노이 시민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는 곳마다 몰려들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틀 전인 26일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하노이 북한 대사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에 가봤는데 취재진 외에 일반인들도 많이 구경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북미 정상은 어제 저녁에 현지 시간으로 저녁 6시 28분 하노이 시내 소피아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서 20분간 단독 회담을 하고 이후에 110분간 만찬을 하고서 일정을 종료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인데요. 양 정상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입니다. 11시에 단독 회담에 참석한 곳으로 둘째 날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9시 45분에 확대 회담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이 확대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확대 회담 시작 전에 양 정상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건물 밖에서 대화하는 장면도 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 양 정상은 그 확대 회담이 끝나면 이후에 오찬을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5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 5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하노이 선언 공동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뭐 승부사적인 면모를 이제 보여준 두 정상 과연 상대방에게 뭘 주고 뭘 받을지 여부에 전 세계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최한영 기자는 과연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하노이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군 유해 송환 등 그 4가지 항의 이행 계획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가 어제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북미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 혹은 동결에 동의하고 대신에 미국은 남북 경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엔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북미 양측이 각각 연락사무소를 상대 측에 개소를 하고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선언 혹은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북한은 한국전 참전 미 전사자 유해 추가 송환에 동의한다라는 내용도 복수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지금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그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복수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 미국 매체가 보도한 잠정 합의한 내용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어제 오늘 단독 회담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사이에 그 실무진 사이에서 어제까지 좀 이견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 정상 간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무진 사이에서 완전하게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네요. 두 정상의 오늘 정말 그 역할이 너무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1차 회담 때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만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두 정상이 같이 이제 선언문 채택을 하고, 이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볼 수 있을지, 또 기자들의 질문도 좀 받을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이 미국 기자들에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일정을 공지를 했는데요. 이 공지 내용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5분, 한국 시간 오후 4시 5분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 공동 합의문 서명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담장을 바로 나와서 숙소인 JW 메리어트 호텔로 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북미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면 회담 장소인 메트로폴 호텔에 기자회견장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재 기자회견장이 마련됐다라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서명한 다음에 1시간 정도 단독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양 정상이 남은 일정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하노이에 있는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바로 출발해서 그냥 귀국을 합니다.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틀간 더 베트남에 머무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3월 1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공식 친석 방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간 베트남 주석과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 행보를 취할지, 특히 어떤 기업을 찾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측 수행원들은 어제 27일 베트남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를 찾고 베트남 북부에 있는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퐁도 갔습니다. 이 두 장소는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장소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일까지 베트남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좀 머물 계획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귀국길에 이 북중 정상회담이 이번에도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또 이것을 약간 그 뒷받침하는 예가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전용 열차가 지금 베트남에 있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지대인 난닝에서 정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귀국길에 이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 중인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할 때 일부 구간에서 철도를 다시 또 이걸 타고 이용하면서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번에 이뤄진다면 북한과 미국 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가 있는데 이걸 좀 불식을 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도 약간 안보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효과를 김 위원장이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다시 한번 시진핑 주석에게 강조를 하고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다른 나라 정상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방문 기회가 적은데 중국의 경제 발전상을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제 베이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를 거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58년도에 김일성 당시 북한 수상이 6일간 베트남을 방문한 다음에 중국 상하이를 거쳐서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를 따라서 상하이에 거쳐서 동방명주탑을 본다던가 중국의 개혁 개방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가 되면은 이제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귀국을 비행기 편으로 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노이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한영 기자였습니다. 일단 서로가 제시한 카드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좀 조합이 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그려질지 오늘 오후에 이제 결과를 받아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담판의 그 결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제는 베트남,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도시를 묻는 그 문제였어요. 바로 하노이입니다. 자, 어제의 당첨자는 테리 강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계절마다 이름이 다르게 불리며 태백산맥에 속한 높이 1638m인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산의 관광이 이제 제기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정답을 스트리밍이 지금 현재 생방송 나가 있는 여기에 이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남겨주실 때 꼭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비방태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